안녕하세요. 이혼하고 혼자가 된 지 1년이 조금 지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제가 이혼을 했다고 하면 제 주변에서는 다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다른 사람 다 이혼해도 저는 안 그럴 거라 생각했다 하시면서요. 저도 제가 이혼을 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이라더니 그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혼을 했다고 슬프다든지 옛일을 후회한다든지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두 얼굴을 가졌던 전 남편과 헤어져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근황을 듣고 나서는 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손님과 가게 주인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은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저는 지방 소도시에 사는데 제가 사는 곳은 여러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단지도 대부분 큰 아파트들이었고 생활하는 데 편리해서 인기도 있는 지역이었죠. 그런 저희 아파트 상가에 채소 가게가 생겼는데 처음에 그 가게가 들어올 때 저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부부나 아줌마가 운영하시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보통 채소 가게라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달리 무척 젊으신 남성 두 분이 가게를 하시더라고요. 문을 열고 한동안은 사람이 너무 북적여서 갈 생각도 안 하다가 하루는 퇴근길에 과일이 먹고 싶어 들렀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그날 처음 만났어요. 무척 싹싹하고 친절했고 과일도 맛있었습니다. 가격도 마트보다 저렴했어요. 그 뒤로 엄마 심부름을 간다든지 과일을 사러 간다든지 하며 종종 마주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뭐 필요하세요? 혹시 키위 있을까요? 골드 키위요. 아, 있죠. 저희 집 키위 한번 드시면 다른 집은 못 드실걸요? 제일 좋은 걸로 가져오거든요. 하면서 키위를 담아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블루베리를 한 통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저 이건 안 샀는데. 저번에 블루베리 종종 사가셨잖아요. 덤이에요. 가져가셔서 드세요. 하더라고요. 키위 가격보다 블루베리가 더 비싼데 제가 이걸 받아도 되나 싶어 어리둥절해 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 뒤에도 그 남자는 저한테 덤을 자주 줬습니다. 그렇게 받다 보니 고맙기도 했지만 부담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경주 여행을 갔다가 산 경주빵을 선물로 건넸어요. 여행 갔다가 샀는데 드시라고요 그랬더니 그 남자는 무척 기쁜 표정으로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 우와, 잘 먹을게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뒤돌아서는 고구마를 한 봉지 담아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 꿀고구마인데 드셔보세요. 저는 또 공짜로 받는 게 부담스러워서 괜찮다고 하는데 그 남자는 뜬금없이 사실은 제가 관심이 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하며 채소 가게 명함을 내밀더라고요.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명함을 받았습니다. 계속 지켜봤어요. 관심이 있었는데 표현할 방법을 몰라서. 하면서 수줍어하는데 그 모습이 엄청 귀여웠습니다. 평소에 아주머니 손님들한테 말도 잘하고 장난도 잘 치길래 유쾌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수줍은 모습을 보니 색다르더라고요. 그렇게 고구마를 받아와서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호감은 있었지만 사실 남자로서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 대하는 것도 그렇고 밝고 유쾌한 사람 같아서 저도 한번 만나볼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저녁 문자로 연락을 했고 저희는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그 주 주말에 만나기로 했어요. 첫 만남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 남자가 세미 정장으로 차려입고 나왔는데 평소에 가게에서 볼 때랑은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타이는 하지 않았지만 셔츠에 자켓을 걸치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멋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첫 데이트를 하고 사귀게 되었어요. 사귀는 동안 저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남친이 너무 잘해줬거든요. 말 한마디를 해도 이쁘게 하고 늘 저를 배려해줬습니다. 그런 모습에 저도 더 좋아했고요. 저희는 그렇게 만난 지 1년이 조금 넘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 저희 엄마도 무척 좋아하셨어요. 오며 가며 장볼 때 봤는데 사람이 참 좋아 보였다고 하시면서 남친을 좋게 봐주셨거든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1년간은 참 알콩달콩 잘 지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오면 채소나 과일을 잘 들고 왔는데 항상 제일 예쁜 과일이나 채소를 가져와 저한테 줬어요. 제일 이쁘고 좋은 거 먹으라면서요.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남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나요? 주변에서 부러움도 많이 샀습니다. 남편이 제가 야근을 할 때면 과일을 손질해서 가져다 줄 때도 있었고 주먹밥이나 유부초밥을 해서 갖다 줄 때도 있었어요. 본인도 피곤할 텐데 저를 챙겨주니 주변에서 부럽다는 소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결혼 정말 잘했구나 생각했고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그날은 특별할 것 없는 날이었습니다. 마감이 있는 줄 알아서 참 많이 바빴습니다. 처리해야 될 서류도 많고 정신이 없었죠.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카톡하는 소리와 함께 톡이 왔습니다. 남편한테서 온 카톡이었어요. 바쁜 와중에도 남편 카톡이라 잠시 확인만 하고 일해야지 하고 카톡창을 눌렀는데 저는 그 화면을 보고 처음에 엥 했습니다. 그 카톡에는 하나씨, 오늘은 남편 집에 없어요? 였거든요. 제 이름은 하나도 아니고 내용도 이상했어요. 남편 집에 없냐니. 이게 무슨 카톡이지? 하며 의아해하는데 바로 남편한테 톡이 다시 왔습니다. 아, 자기야, 놀랬지? 장난친 거야, 장난. 하는데 뭐지 싶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이 전화를 하는데 저는 전화를 받을 상황은 아니라서 카톡으로 지금 일이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고 톡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톡을 보내고 일을 하는데 일이 눈에 들어올 턱이 있나요? 제 머릿속은 온통 그게 무슨 말이지? 하나씨가 누구지? 라는 생각뿐이었어요. 남편은 그 뒤로 카톡에 친구랑 장난친다고 했던 카톡인데 저한테 잘못 보낸 거다 어쩐다 말을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일 처리를 하고 다시 핸드폰을 들어 카톡창을 확인하는데 아까 남편이 잘못 보낸 카톡이 삭제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분명히 집에 남편이 없냐는 물음과 하나씨라는 이름을 봤는데 남편이 아마 부랴부랴 지운 것 같았죠. 남편이 삭제까지 한 걸 알게 되니 더 찝찝한 데다 화까지 나더군요. 차라리 처음에 한 말처럼 친구랑 장난치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라면 그런가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삭제까지 한 걸 보니 더 수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을 하면서도 머리는 멍한 상태로 일을 마쳤고 집으로 퇴근했어요. 퇴근하고 들어오니 남편이 앞치마를 하고는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자기 왔어? 오늘 피곤했지, 마감하느라. 자기 좋아하는 떡볶이 하는데 얼른 씻고 나와. 그러는 겁니다. 평소와 크게 다름은 없지만 왠지 오늘은 뭔가 좀 더 오버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까 일을 숨기려고 아니면 회피하려는 느낌을 받았다고나 할까요? 저는 별말 없이 들어가 씻고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와보니 거실 테이블에 떡볶이와 맥주를 세팅해놨더라고요. 내가 오늘 특별히 떡볶이 더 맛있게 만들었지. 오늘 망고가 좋은 게 들어와서 제일 크고 이쁜 걸로 가져왔어. 좀 이따 잘라줄게. 하는데 평소랑은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게 달랐습니다. 아까 그 카톡 하고 얘기를 꺼내자마자 아, 그거 받고 놀랬지. 아, 나도 진짜 놀랬어.
상철이라고 내 친구 알지? 걔랑 장난치는데 걔가 한 번씩 게임하자고 하면서 나를 현주 씨라고 부를 때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장난친다고 그렇게 말한 건데 자기 진짜 놀랬겠다. 하면서 마치 준비해온 대사 마냥 말을 하는 겁니다. 남편의 이름은 주연인데 그 친구가 장난친다고 거꾸로 말했다. 그런데 그 친구 이름은 거꾸로 해도 여자 이름 같지 않아서 그냥 하나라고 한 거고, 남편 없냐고 했지만 사실은 와이프가 없는 거냐고, 없으면 같이 게임하자고 하려고 물어본 거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 말을 들어보니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남편이 말을 잘했거든요. 근데 그럼 그렇게 말하면 되지. 그 메시지는 왜 지었어? 하고 제가 묻자 남편이 조금 당황하는 게 보였습니다. 아, 그건 당신이 보면 좀 이상하겠다 싶으니까 그냥 지웠지. 별 생각은 없었어. 그렇게 말하며 제 입에 떡볶이를 넣어주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떡볶이를 먹고 남편과 TV를 보며 맥주도 마셨어요. 그냥 남편 말이 그렇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믿고 싶었고, 그때 당시에는 남편 말이 정말 다 믿어졌거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 일은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새빨간 거짓말로 저를 속였던 겁니다. 그날은 제가 외근을 갔다가 일찍 퇴근한 날이었어요. 외근 후 시간이 어중간해서 상사에게 연락하니 바로 퇴근하라고 하셔서 신나게 집으로 돌아왔죠. 오는 길에 남편 가게에 가서 깜짝 놀래켜주자 싶은 생각이 들었고,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빵과 커피를 사들고 가게로 갔습니다. 남편 가게에는 직원도 한 명 있어서 넉넉하게 사들고 갔죠. 그렇게 가게에 가보니 남편은 없고 직원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보고는 직원이 눈에 띄게 당황하는 겁니다. 아, 누님 오셨어요? 왜 혼자 있어요? 사장님은요? 아, 잠시 배달 가셨어요. 남편은 아파트 단지로 배달도 자주 다녔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저는 조금 기다리다가 친정에 가 있어야겠다 생각하고 직원에게 말한 뒤 친정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거기서 마주쳤어요. 남편과 한 여자를요. 지하 주차장에서 저희 엄마 집이 있는 동으로 가는데 남편의 차가 보이더라고요. 저희 엄마의 옆동이었는데 지하 현관문 앞에 비상 깜빡이를 켜놓았습니다. 보통은 배달할 때 수레를 이용해서 하던데 짐이 많았나 보다 싶어서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한 여자가 타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곧 출발했고요.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 다시 번호판을 봤는데 제 남편 차가 맞았어요. 뭐지? 싶어서 당황하는데 뭔가 따라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바로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나가보니 남편의 차는 이미 멀리 가고 있었고 저는 신호에 걸려 더 갈 수가 없었어요. 신호가 바뀐 뒤 남편이 간 쪽으로 따라가 보았지만 남편의 차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잘 쫓아서 가던데 현실에서는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다시 엄마 집으로 가려다 기분이 너무 심란해서 그냥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오면서 생각해보니까 아까 알바생도 뭔가 저를 보고 놀란 것도 이상하고 남편이 배달을 갔다고 했는데 웬 여자를 태우고 나가버린 것도 이상하고 이상한 거 투성인 겁니다. 여자는 직감이라는 게 있다더니 그 말이 정말 맞나 봐요.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남편의 뒤를 캐야 되는 건지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인터넷도 뒤지고 불륜 잡는 카페에도 들어가 내용을 정독했어요. 그날 남편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하게 말을 하고 저를 대하더군요. 늘 같은 남편의 모습인데 기분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분명 뭔가가 있는데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고 제가 뭔가 착각을 한 건가 싶은 기분마저 드는 겁니다. 그날 남편이 잠이 들고 나서 저는 조용히 남편의 폰을 뒤졌습니다.
잠금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키를 챙겨 들고 내려와 남편 블랙박스도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블랙박스에 오늘 오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했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의 대화 내용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미안해요. 남편이 영상통화 걸어서 하고 나온다고. 아직도 의심해요?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요. 그렇게 가는 동안 둘은 노래를 듣기도 하고 대화를 주고받기도 하더라고요. 일상적인 내용을 하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올해는 안 돼. 나 7시 전까지는 들어가 봐야 돼요. 2시간이면 충분하지 뭐. 내가 최대한 빨리 해볼게. 그렇게 그 두 사람은 한 모텔 앞에 도착을 했고 서로 내려서 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남편이 자연스레 그 여자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가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넋이 나간 채로 보았습니다. 그 뒤로는 주차되어 있는 영상이 찍혀 있었고 2시간이 좀 안 돼서 둘은 팔짱을 끼고 나오더군요. 그렇게 다시 돌아와서 그 여자 집에 데려다주고 남편은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오는 길에도 내내 대화를 하는데 너무 더럽고 역겨운 수준의 성적인 대화였습니다. 그 말들에 너무 충격을 받은 상태여서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더라고요. 저는 깊은 한숨을 여러 번 내쉬며 호흡을 하려 하는데 충격 때문인지 머리가 멍해지고 어지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충격으로 과호흡이 온 것처럼 숨이 잘 안 쉬어져서 얼른 차 안에 있는 여분 쓰레기 비닐에 입을 대고 호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조금 뒤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바람질이며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잘해놓고 앞으로도 이렇게 잘 살자며 늘 얘기했으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는 거지 싶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자동차 시트에 앉은 채로 소리를 지르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니 속이 터질 것처럼 화가 나고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저는 블랙박스 칩을 빼버렸어요.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겠다 싶었고 옮기는 건 나중 일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제 차에 숨겨두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자마자 남편을 깨웠어요. 남편은 부스스하게 일어나서는 무슨 일이냐 묻더라고요. 몰라서 물어? 오늘 같이 모텔 간 그 여자 누구야? 제 말에 남편은 눈이 번뜩 뜨이는지 깜짝 놀라서는 말하더군요. 누구? 남편이 그 와중에 시치미를 뗀다는 생각이 들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이성을 잃고 남편을 막 때렸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어쩜 그런 행동을 하냐면서요. 남편도 몇 번 저한테 등이며 어깨를 맞더니 제 손을 딱 잡더군요. 무슨 소리냐고! 오늘 107동에서 어떤 여자랑 만나서 모텔 간 거 내가 다 봤어. 그 말에 남편은 안 그래도 커진 눈에 튀어나올 것처럼 놀라더군요. 나 미행했어? 남편은 제가 따라간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엄마 집 가는 길에 당신이 어떤 여자 태우고 가길래 따라갔다. 왜? 그래서 그 여자랑 모텔까지 다녀온 거야? 제정신이야? 이 미친 인간아? 저는 소리를 지르며 남편을 때리려 했고 남편은 제 팔을 잡더니 저를 확 밀더라고요. 저는 그 바람에 침대 옆으로 쓰러졌고요. 남편이 나를 민 것도 충격이었는데 그 뒤에 남편 말은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 봤다니까 얘기할게. 이제 와서 뭐라고 내가 말하겠어. 네가 본 거 다 사실이야. 됐어? 저는 남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남편은 바로 넙죽 엎드려서 죽어라고 빌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제까지 봐왔던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남편은 오히려 본인이 더 화가 난 듯한 말투로 말하더군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혼이라도 하자고. 그래, 해, 이혼. 네가 그거 원하면 바로 이혼해줄게. 남편의 당당한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연히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잠시 미쳤었나 보다 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말을 하는 남편을 보니 오히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태도에 할 말을 잃었고 남편은 겉옷을 챙겨 차키를 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주르륵 나더군요. 내가 알던 남편은 누구지? 저 사람은 누구지? 싶은 생각만 들 정도로 평소에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고 저는 다음 날과 그 다음 날까지도 병가를 내고 집에서 울다 일어나서 생각하고 또 울다 잠이 들고 하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틀 정도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차츰 이성을 차리게 되더군요. 하도 울어서 머리도 아픈데 배도 고프고요. 저는 일단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타이레놀도 2알 먹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자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때까지도 연락 한 통이 없었어요.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더니 진짜 그럴 생각이구나 싶더군요. 저는 이 상황에서 남편과 더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전에 말한 하나라는 여자가 이 여자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이 있는지 물어봤던 게 아마 이 여자일 거란 판단이 들었고 그때 왜 더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후회도 되었습니다. 다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차분하게 이혼을 하자고 결론을 내렸고 저는 차로 가서 숨겨두었던 남편 차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가져와 컴퓨터에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USB 2개에도 따로 복사를 해두었죠. 혹시나 하나를 잃어버리거나 에러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다시 불륜 잡는 이혼 카페에 들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글을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주었는데 상간소송을 하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하는 상간소송보다 이혼을 하는 상간소송이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어차피 저도 이 꼴 다 본 마당에 남편과 같이 살 생각도 없었고 저는 제가 가진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소송을 하기로 했죠. 상간소송을 하려니 그 여자에 대한 신상 정보가 필요했는데 그건 남편 가게 직원에게서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찾으러 가게에 나갔는데 직원 혼자 일하고 있더라고요. 당분간 사장님이 나오기 힘들다고 했다며 가게를 좀 맡아달라고 했다고요. 저는 사장님과 그 여자 다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제 눈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저는 사과받으러 온 거 아니고 그 여자에 대해서 아는 게 있다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하는 말이 그 여자는 오래된 단골 손님이래요. 남편과도 잘 알고 본인이랑도 잘 아는 사이랍니다. 저랑 만날 때도 그 여자는 가게에 자주 왔었고 친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남편과 제가 결혼하고 얼마 뒤부터 부쩍 가깝게 지내는 것 같았대요. 그리고 자주 그 집에 배달을 핑계로 나가곤 했는데 한번 나가면 꽤 오랜 시간을 돌아오지 않아서 직원도 따로 말을 전해 들은 것은 없었지만 느낌에 그 여자랑 사장님이 무슨 관계가 있구나 짐작을 했었답니다. 그래도 사장님에 대한 의리라고 저한테 따로 얘기를 안 했는데 요 며칠 본인한테 가게를 내내 맡겨놓고 콧배기도 안 보이면서 엊그제 월급을 보내주는데 오히려 평소보다 적었대요. 그래서 왜 적느냐 물어보니 지금 형편이 안 된다고 다음 달에 더 주겠다고 했다는데 그것 때문에 직원도 기분이 상했더라고요. 사장님이 그 전에도 이렇게 월급 적게 떼고 준 적이 있었는데 요 며칠은 혼자서 다 가게를 맡았는데도 월급을 이렇게 주니 본인도 너무 화가 나더라면서 저한테 술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여자 사는 집과 핸드폰 번호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준비했어요. 남편에게 문자로 이혼하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3일 뒤에 집으로 들어오겠다 합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고 3일 뒤 집에 돌아온 남편과 얘기를 했어요. 남편은 저를 좋아하지만 그 하나라는 여자가 더 잘 맞는다고 했습니다. 순진하고 여리고 본인이 보호를 해줘야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여자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는데 술술 얘기하는 게 그 여자 남편이 폭력적인 성향이래요. 여자를 때리거나 하는 건 아닌데 화가 난다고 물건을 던지거나 크게 화를 낼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 여자를 보면서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대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걸 두고 개소리라고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상처 준 건 미안하다고, 본인도 양심 없는 놈은 아니라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전세금 반반이었지만 본인은 5천만 원만 받고 나가겠다고 저보고 1억 5천을 가지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긴 것도 아니었고 위자료는 받을지언정 재산 분할이랄 건 딱히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이 본인 몫을 포기한다고 하니 저도 사양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거기서 남편이 그 여자한테 상간소송은 걸지 말랍니다. 거기에서조차 그 여자를 챙기는 모습을 보니 기가 차다 못해 다시 화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똑같이 1억씩 나눠가지고 너랑 그 여자한테 위자료를 받겠다 했더니 그건 참아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생각 좀 해보겠다고 지금 마음 같아서는 너랑 그 여자 둘 다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다고 하고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주변에 상담할 데가 없어서 또 카페에 들어가 조언을 구했어요.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 생활이 오래된 것이 아니기에 재산 분할을 할 건 없는데 5천만 원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소송을 걸어서 받을 수 있는 돈도 그보다 많지는 않을 거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제 마음으로는 소송을 걸고 싶더라고요. 남의 가정 파탄낸 그 여자를 가만두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소장을 보내달라 했고 그 여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왔는데 저는 그 여자한테서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그 여자의 남편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여자 남편도 알았나 보다 싶어서 속이 조금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부인 바람났다는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을 남편이 어디 있나 싶었고 그 집도 이제 난리가 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남자가 연락이 와서 만나고 싶다고 하길래 저는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죄는 남편이 지었지만 혹시나 이 남자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저는 남동생을 데리고 약속 장소인 카페로 갔고 남동생에게는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를 만났는데 남편한테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성질을 낼 것 같은 모습이 아닌 겁니다. 물론 겉모습으로 사람을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순해 보이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덩치도 크지 않고 호리호리한 편이었고요. 그 남자는 증거를 본인에게도 줄 수 있는지 묻더라고요. 혹시 소송하려고 모으신 증거가 있으면 저도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이 남자도 이혼을 하려나 보다 싶었습니다. 드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혼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러자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이렇게라도 와이프랑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얘기에 이 사람이 본인 와이프와 이혼을 원래부터 준비를 했던 건가? 바람이 난 걸 알았지만 증거를 모으지 못해서 못하고 있었던 걸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가 그 이후로 하는 얘기는 충격이었습니다. 세세하게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었지만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남자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남자는 자기 핸드폰으로 증거를 부탁한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습니다. 뒤에서 듣고 있던 제 남동생도 다가와 이런 상황이면 얼른 이혼해 줘버려라고 하더군요. 저는 좀 멍한 채로 앉아있다 커피를 벌컥벌컥 마시고 정신을 좀 차렸습니다. 그리고 허망한 웃음이 나길래 허허 하고 웃었습니다.
이런 여자를 좋다고 나를 버리겠다는 남편놈이라니. 그래, 내가 헤어져 주마. 그 여자랑 어디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싶은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머릿속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그 뒤로 소송은 진행했어요. 설사 위자료로 5천만 원은 받지 못하더라도 저는 소송을 끝까지 가야겠다 생각했고 그 사람들한테 빨간 줄 하나라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인간들이 수치심을 느낄지도 모르고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서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건 아닐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고 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따로 회사 가까운 곳에 자취를 하고 살았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친정으로 들어와라 하셨지만 아무래도 그 집에 있으면 오며 가며 남편 가게를 봐야 될 텐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저는 다시 혼자가 된 삶에 적응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승진도 했고 취미로 필라테스도 배우며 한창 생활이 바빴습니다. 이혼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소송도 승소했지만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었는지 혼자 있으면 우울하고 기분이 너무 축축 처지더라고요.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이혼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도 가끔 났고요. 그러다 보니 더 바쁘게 지내야겠다 싶어서 주변 사람들 일까지 열심히 하며 지냈더니 승진도 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와중 뜬금없이 전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 카톡이 왔길래 그냥 씹고 차단을 했는데 다른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받았더니 전 남편인데 하는 소리가 한 번만 만나달래요. 저는 무시하려다가 그래 나랑 헤어지고 얼마나 잘 사나 싶어서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 말로는 6개월 전부터는 다른 사람이 가게를 한대요. 남편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하시는 겁니다. 엄마도 그 주변으로 일부러 가지 않으시다가 어느 날 지나가면서 보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 가게를 하고 있더랍니다. 들어가서 채소를 사면서 물어보니 전 남편이 가게를 팔았대요. 장사도 잘 되고 괜찮았는데 전 처가댁 식구들이 가까이 살아서 불편해서 가게를 팔고 다른 곳으로 갔나 하시며 엄마가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가 싶었고 좀 궁금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난 전 남편은 전과 달리 살이 쏙 빠져서는 헬스카더군요. 그전에는 그냥 보통의 체격이었는데 이제는 말랐다 싶을 정도로 헬스케졌는데 한눈에 봐도 집에 우환이 있는 사람 같아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만난 전 남편이 제 안부를 묻고 저희 가족은 잘 지내는지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런 거 말하려고 나 부른 거야? 그게 왜 궁금한데? 우리가 서로 안부 물을 사이 아니잖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 정말 반성 많이 했어, 자기야. 내가 진짜 자기한테 못할 짓 해서 벌 받았나 봐.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이 정말 꼴도 보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앞에 앉아있는 것도 싫더군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데 그렇게 남편이 하는 얘기는 그다지 놀랍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바람난 그 하나라는 여자의 남편이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다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 하나라는 여자는 알고 보니 다단계에 들어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단계가 유명한 것도 아니었고 일반인들이 많이 아는 데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마치 세뇌된 것처럼 거기에 물건들을 사들였답니다. 건강식품이며 화장품 등인데 가격도 정말 터무니없이 비싼데도 그 여자는 투자라며 사들였대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는데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물건을 그렇게 비싼 값에 사겠나요? 집에는 그 회사 제품들이 쌓여가고 남편이 그만하라고 말리는데도 말을 듣지도 않았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더 높은 직급이 될 수 있다 어쩐다 했다는데 무슨 사이비 종교 마냥 그 회사에 드나들며 설명회니 뭐니 듣고 다니고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해서 집은 엉망이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그 집 남편이 생활비를 대폭 줄였더니 어디서 돈을 빌리고 대출을 받고 카드론까지 써서는 물건을 사들였대요. 게다가 그쪽 사람들하고 모임을 해야 돼서 골프니 뭐니 하면서 돈 쓰고 몰려다니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집 남편이 너무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 던진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남편도 그 여자의 행동에 지쳐 있는데 바람까지 난 거였죠. 그래서 저한테 증거를 달라 해서 그 여자와 이혼하고 저희 남편한테 소송 걸어 위자료도 받았고요. 저는 그 일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남편이 본인이 속았다. 그런 여자인지 몰랐다. 집에 있는 돈은 다 가져다가 거기에 퍼주는데 말도 안 듣고 말이 통하지도 않는다며 곡소리를 해대더군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어쩌라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그 여자랑 만나라고 했어? 왜 나한테 난리야? 그러게. 내가 너무 갑갑하고 힘든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자기한테 너무 큰 잘못을 했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사과하고 싶었어. 혹시 아직 혼자야? 혼자면 왜? 아니, 우리 예전에 좋았잖아. 나 요즘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왜 그런 미친 짓을 했나 싶고. 내가 너 배신해서 이런 벌을 받나 봐. 그 여자 빚 갚는다고 가게도 팔고 다른 가게에서 일하는데 버는 족족 그 여자 빚 갚는데 다 들어가.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다. 근데 또 집착은 얼마나 하는지 사람 숨통을 막아서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냐고 합니다. 진짜 뭔 소리인가 싶어서 뭐? 라고 되묻기까지 했어요. 말이 된다고 하는 소리인지 정말 고개가 절레절레 저어지더군요. 저기요, 이주연 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너가 어떻게 사는지 꼬라지가 보고 싶어서 나왔는데 더 볼 것도 들을 것도 없다. 그 여자 지켜줘야 된다며. 나는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며. 잘 봤네. 나 혼자서 잘 살아. 그니까 너는 그 여자 지키면서 살아.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연락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그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집에 오는데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러게 누가 그런 여자 만나라고 했나요? 본인이 자초한 걸 저한테 징징해봤자 뭘 하겠나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여자 전 남편이 정말 지긋지긋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집착이 심해서 헤어지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요. 그 여자 남편처럼 제 남편도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살든 저와는 상관할 게 아니죠. 저는 제 인생 즐기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